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보안 검색, 생체 인식 기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승객들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한 폴란드의 한 공항 보안 직원, 라헬 씨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이유로 한국에 왔고,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공항 보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라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 일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항상 큰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저는 단순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 전체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보안 검색대에서 승객들을 맞이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 전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는 승객들이 휴대하는 물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끔은 긴장감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함께 느낍니다. 승객들이 저를 믿고 안전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런 책임감이 매일 저를 성장하게 하고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만큼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느낍니다. 특히 제 업무가 공항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바쁘게 일하는 제가 원래는 꽤나 소박한 삶을 즐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세계는 늘 작고 단순했어요. 저는 언제나 고향의 소박한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찾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손바닥처럼 익숙한 고향 거리와 매일 아침 풍기는 신선한 빵 냄새, 그리고 주말마다 찾는 조용한 동네 공원이 세상의 전부였죠. 여행이라는 것은 저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정적이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몇 차례 해외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그 경험들 역시 제게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흥미로움이 있었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곤 했어요. 특히 스페인에서 빈대에 물렸던 기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그때 느꼈던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과 소외감은 예상보다 더 컸죠. 그리고 빈대를 발견했을 때 호텔 측의 대처는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고 결국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더욱 폴란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폴란드가 가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출장이 결정된 것이죠. 이번 출장은 우리 공항의 보안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진 보안 시스템을 배우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특히 긴 비행 시간으로 인한 피로가 걱정됐고 무엇보다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일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국 출장 중에는 여러 회의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았거든요. 물론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배우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한국 출장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익숙한 일상을 떠나 낯선 땅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출장 자체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이번 출장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고 그곳에서 일한다는 생각이 쉽지 않았죠. 물론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폴란드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케이팝 가수들은 요즘 폴란드의 어린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제게 한국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미지의 나라였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물론 과거 여행에서 겪었던 불편한 기억들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의 여행이 실패로 끝난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받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폴란드 공항에 도입할 수 있다면 승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서도 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제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려 했었죠.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칭찬이 자자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곳과 제품들을 저에게 사와달라고 부탁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오토는 한국의 최첨단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흥미를 감추지 못했죠. 그는 한국이 스마트홈 기술에서부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일상생활에 기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기가진이 같은 가정용 로봇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돌본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걸음 수를 체크하고 강제로 산책을 나가게끔 만든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한국을 여행한 적 있는 피오르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는 서울의 고궁을 탐방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활기찬 서울의 문화를 경험했다고 했죠. 한국의 거리를 걷는 동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피오르트의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의 안정된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흥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비행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낯선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불안감과 설렘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곳에서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인 안제이와 피오르트를 만났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저는 폴란드 공항의 효율성과 정돈된 모습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낯선 땅 한국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걱정도 되면서 기대감도 커졌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글 표지판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북적이는 공항의 분위기는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세관을 통과하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체계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많은 직원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유럽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인천공항은 그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에 이미 방문한 경험이 있는 피오르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공항 내부에 면세점이 따로 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출국할 때 꼭 그곳에서 쇼핑을 하라고 조언했죠. 그러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매끄러운 로봇이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로봇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로봇은 거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센서를 통해 장애물과 사람들을 능숙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미래 사회를 보는 것 같았고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흥미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로봇에 다가가자 로봇이 저를 인식하고 디지털 눈동자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로봇의 가슴에 있는 화면이 깜빡이며 여러 언어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이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혁신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봇은 또렷한 합성 음성으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저는 순간 공항에서 로봇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의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평정을 되찾은 저는 택시 타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로봇은 즉각 응답하며 화면에 공항의 상세한 지도를 띄우고 경로를 친절하게 강조해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데 이렇게 로봇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인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폴란드에 돌아가 이 경험을 보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로봇의 안내에 따라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만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한국에서 첨단 기술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로봇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을 벗어나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겨울 공기가 상쾌했고 한국의 첫인상은 완벽했어요. 택시 승차장으로 향하니 친절한 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제 짐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게 될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예상 외로 질서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빈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카이라인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기찬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객실은 매우 편안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도심의 멋진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장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이 자랑하는 기술의 편재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뉴스와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길을 찾고 소통하며 심지어 거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진 기술 사회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거리를 지나는 카페 안을 엿보니 학생들이
노트북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아날로그 TV 같은 것은 이제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며 저는 정말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첫날을 회상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호텔 방의 청결 문제, 특히 빈대였어요. 그러나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객실은 너무나 깨끗했고 최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조차도 이런 최신식 호텔을 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의 대다수 건물은 낡았기 때문에 빈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집에서보다 더 편안한 침대 덕분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유명한 기술 허브인 LG 마곡 체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IoT 사물 인터넷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마곡 체험센터는 도시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외관과 최신 기술이 집약된 내부를 자랑하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부터 조명과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건물 설계와 기술이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집 밖에서도 모든 것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의 야심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부터 첨단 폐기물 관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IoT 기술을 활용해 도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냉장고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스마트 냉장고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처음 본 저는 그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선진 기술을 생활 속에 통합한 모습은 정말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면 수면 상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조명을 꺼주는 기계가 있었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물렀던 호텔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했어요. 이 경험은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와 팀원들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스마트 공원이었죠. 이 공원은 다양한 센서들이 환경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명과 관계 시스템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잘 정돈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원 관리가 이렇게까지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 후 우리는 서울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관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벽면 가득 차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민들은 간단한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까지도 문자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센서가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호등 타이밍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교통량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해 혼잡도를 미리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며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협력과 기술 혁신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스마트 도시 계획과 기술 투자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관제 센터를 나서서 다시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덕분에 도시가 이렇게나 활기차고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림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심지어 어플을 통해 정류장에 가지 않고도 모든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시민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일상 속에서 그 기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는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폴란드에서도 이러한 발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이 협력한다면 기술 발전에 있어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에서의 음식 문화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폴란드 음식과 비슷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족발이었어요. 저는 족발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폴란드인이라면 꼭 족발을 맛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우리를 감싸 안았고, 친절한 주인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아늑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가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낮은 테이블에 앉아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종업원의 열렬한 추천을 받아 족발을 주문했습니다. 족발이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족발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며 아름답게 담겨 있었고, 김치, 단무지, 신선한 채소 등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족발의 고기는 부드러워 보였고 풍미가 넘치는 모습에 빨리 맛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업원은 족발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상추에 고기 한 조각을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곁들여 한 입에 넣어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에 따라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첫 한 입을 맛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했어요. 신선한 상추와 김치의 톡 쏘는 맛이 함께 어우러져 입 안 가득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맛은 정말 진하고 고소했으며 식감과 맛의 완벽한 조화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죠. 저와 동료들은 서로 감탄하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진심으로 감동했고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출장으로 온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마지막 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출장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마지못해 떠난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배움을 선사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할 일조차 기쁘게 느껴졌고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음 휴가에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을 것이고 나라의 발전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일 것 같았어요. 폴란드로 돌아간 후 저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여행지가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이번 한국 여행은 제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한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이번 여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공항 보안 직원 라엘의 한국 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시작했지만 여행 중에 만난 놀라운 기술, 정교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맛있는 족발이 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특히 이번 출장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다음 휴가는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새로운 곳에서의 모험이 언제나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